지금까지 들은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한 분들은 이름하고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역세권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에 영향이 가서 집수리를 보류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1차, 2차 역세권을 같이 가려고 하면 뭐 저희가 한신빌라에서 뭐 같이 사업을 못 하는 건지 1차, 2차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해지가 되면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재개발 이런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개발이 불가능한 건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종전, 종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지고 계셨던 집에 대한 가치들이 높게 되면은, 내가 옆집에서 신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따져보게 되면 본인들 사업비에 그 보상비를 그만큼 해줘야 되니까 본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집수리 같은 경우에 뭐 새로 신축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정도 그걸 갖다가 뭐 개선해서 사시기 때문에 나중에 종후평가할 때 그게 집수리 같은 경우에 간단한 대수선이나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불편하신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3번 같은 경우에 뭐 대규모 사업을 신축을 했을 때 영향은 있는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할 때 저희가 건축행위 허가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 걸어놓은 거 자체 해놓고해서 그런 부분을 걸어놓은 거는 자꾸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 제한 허가를 걸어놨고, 가급적이면은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굳이 뭐 저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도 또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한신빌라 같은 경우에 뭐 1차, 2차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1차 때 만약에 이제 2차 구역 지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업 방식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1차 역세권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기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제안을 할 때, 주민께서 입안 제안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 뒤에는 구릉지구 앞에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은 뒤에 같은 경우에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도시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본인들의 몫인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에 뭐 포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새로운 대안사업, 지금 만약에 1차 역세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요번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다시 같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그 일종 한신 지역을 비롯한 이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뭐 어제 그 지난 설명회 때 이제 답변하시기를 뭐 마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었어요. 의원님께서. 네네.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그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한신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제곱미터 대 92,000제곱미터가 아마 여기 면적이 적시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00 약 한 2,000m 정도는 3,600평 이상이 한신은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제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체 갈 수 있는 양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은 과연 이제 재개발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현행 이제 도정법상에 그 했던 이런 이제 요건상에 이제 충족시킨다면은 재개발은 현행법상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한신빌라 무조건 2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과 틀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심의 통해서 2차 혈세권, 기본은 1차 혈세권까지고 그 다음에 심의 통해서 2차 혈세권까지 확장 가능하다. 2차 혈세권에 나왔던 기준 자체는 500m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혈세권 자체가 면적이 8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2차 혈세권 같은 경우에는 8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확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0m 얘기 자꾸 하시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350m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의향이지 350m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부분, 어저께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준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4구역 전체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 지금 저희 정비행정구역 지금 지정구역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가 있고 호수밀도, 그 다음에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시간이 계속 전체적으로 흘러갔을 때 변경이 될 수 있는 여건, 유일하게 이제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는 노후도입니다. 올해의 노후도가 틀리고 내년 되면은 건물이 1년 정도 더 나이를 먹겠기 때문에 매년 시간이 흘러가면은 노후도 필수 기준 요건은 계속 어떻게 되든 맞춰지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신축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여건이 많은데 호수 밀도나 주택 접도율, 그 다음에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택 접도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그 4m 이상 있는 4m 이상에 있는 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한 그 호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변하지 않는 이상 거의 변화가 없고요. 호수 밀도도 지금 있는 사시고 계시는 집들이 점점점 뭐 다세대 다가구로 바뀌기 전에까지는 호수 밀도나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정비 예정구역에 지금 있는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서울시 조례에는 불부합하다. 그래서 4구역 그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은 정비 예정구역 위반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지금 등산 4구역은 노후도만 충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노후도가 지금 현재 저희 등산 4구역 노후도가 71%입니다. 그거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2020년이 됐을 때 저희 노후도는 80% 가까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가 됐을 때 일정 부분 빌라가 들어서면 호수밀도를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호수밀도 충족이 되고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호수 밀도가 늘어날 수 있다, 나중에 향상될 수 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이 지금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빌라나 다세대로 지어서 호수 밀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 49점, 한 50% 헥타르당 50호 정도 되는데 저거에 대한 60호까지 만족되는 시기가 도달되면 분명히 재개발 가능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굉장히 쉽지 않고 요연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아까 신축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권리자 수가 많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단독주택 혼자였는데 권리자 수 많아지고 신축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성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여건에서는 분명히 구역 지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가 계속 져서 호수 밀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그 시기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정비 사업을 갖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된다,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희는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구역 지정이 만족되시면 정비 사업은 가능한데 그 시기가 너무 요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행법상에는 지금 구역 지정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